쌤이 봤을 때 14번 문제가 제일 내가 봤을 때는 잘 냈다고 생각한 문제거든? 대성에서.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자, 볼게요.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뭐 다음과 같이 돼 있는데 그래프를 줬어요. 얘는 그래프를 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자, 거기 밑줄 fx 플러스 3이 fx랑 같대요. 자, fx 플러스 3이 fx랑 같다. 무슨 함수? 주기함수다. 주기함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뭘 가질 수밖에 없냐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규칙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얘는 무조건 규칙성을 가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자, gx라는 함수를 줬거든. gx라는 함수가 뭐라고 줬냐면 얘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2까지 두 칸이네요. 요 두 칸에 해당되는 ft dt를 구해보렴 이라고 돼 있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해설을 보면 더 복잡해요. 해설을 봤을지 모르겠는데 더 복잡한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주기함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거랑 요거가 두 칸 차이 난다예요. 즉 구간이 두 칸으로 딱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거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일 거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뭐냐면 요 gx라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 gx가 그 값을 가지렴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증가와 감소가 변한다는 얘기죠. 증가와 감소가 변한다. 됐니? 자, 그럼 이런 얘기야. 어떤 느낌을 갖고 가면 되냐면, 쌤이 이제 그래프를 볼게. 문제에서 주어진 fx의 그래프를. 자, 여기가 0이라고 놓고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런 다음에 그래프가 요렇게, 맞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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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요렇게 가고 있어요. 요런 식으로.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잘 봐. gx라는 함수가요, x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ftdt, 즉 fx라는 함수의 정적분 값이거든? 그럼 정적분 값이니까 뭐야? 넓이야. 그럼 니네는 생각할 게 뭐냐면 gx가 그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건데, gx라는 게 넓이를 의미하니까 얘는 넓이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것으로 바뀌면, 다시 넓이가 늘어나다가 줄어들면 그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극값이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줄어들다가, 넓이가 줄어들다가 다시 뭐가 돼? 늘어나는 것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그 바뀌는 지점이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극값을 갖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설지처럼 식으로 풀려고 하면 풀어도 되는데 너무 복잡해요. 해설지는 어떻게 푸냐면 이걸 범위를 다 나눠서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로 나눠. 그게 주기 한 텀이잖아. 그럼 어차피 주기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건 알겠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gx의 식을 또 구해서 gx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한다고.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렇게 풀어도, 쌤이 지금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풀어도 물론 마지막에 정적분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근데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정확히 기억하라고. 잘 봐. 극값을 가진다는 건 증가 감소가 변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는 되지? 납득이 되죠? 근데 gx라는 함수 자체가 지금 뭐냐면 넓이를 의미하는 함수야. 넓이를. 그러면 두 칸 단위로
똑같은 폭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거든?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이동을 하다 보면 넓이가 늘어나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그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바뀌는 지점이 바로 뭐가 돼? 극값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 여기 봐봐. 요 그래프 봐봐. 요 그래프. 얘들아, 요 그래프. 사다리꼴. 요것만 봐봐. 요거 정확히 뭐야? 대칭이죠. 얘를 기준으로. 맞죠? 요 사다리꼴은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 2분의 3 정도가 되겠네요. 2분의 3 정도를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이에요. 그지? 그러면 처음에 면적이 얼마냐면 0을 대입해보면 두 칸이니까 요만큼에서 시작을 하거든? 이해됐니? 그랬을 때 쌤이 요거를 살짝 옮겨볼게. 살짝. 요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이 길이 이만큼은. 그래서 살짝 옮겨서 요쯤으로 옮겼다고 해볼게. 그러면 얘도 요만큼 똑같이 가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길이는 정확히 2가 나와야 돼요. 이 길이는, 이 폭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를 테두리 쳐보면 이만큼이 테두리가 쳐지는 게 되지. 왼쪽으로 요만큼 오려. 그럼 잘 봐. 지금 쌤이 요 부분은 줄어든 부분이죠. 원래 주황색 테두리에서 분홍색 테두리로 바뀌면서 빠진 부분이지. 근데 그 빠진 만큼과 잘 봐. 요 부분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늘어난 부분이죠. 누가 더 커? 늘어난 게 크죠.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는 거야?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이게. 그러면 계속 증가 하겠지. 오른쪽으로 가다가. 그지? 그러다가 뭐가 될 때가 생길 거야? 두 개가 같아질 때가 생길 거야. 즉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이 같아지는 경우가 딱 생긴다고.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자, 점점 이 바뀌는 지점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 지점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면 대칭이잖아요. 대칭. 그래서 절반을 뚝 쪼개 보면 되죠. 여기를. 그럼 여기가 얼마냐? 2분의 1이에요. 자, 요만큼이 얘들아, 여기 봐. 0에서 출발해서 2분의 1만큼 왔어요. 그죠? 그러면 2에서 출발해서 얘도 어디까지 간 거예요? 2분의 5까지 간 거죠? 그래야 폭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딱 2가 되니까, 그지? 그러면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테두리 칠게. 잘 봐. 에이 젠장. 잘 봐.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어때죠? 똑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지남으로써 잘 봐. 여기를 지나면 요 정도 조금 더 갔다 그래볼게요. 요 파란색보다 조금 더 갔어. 그럼 요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되죠. 파란색을 기준으로 여기서 요쪽으로 옮겨갈 때. 그러면 똑같은 폭으로 이만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부분이 뭐가 된 거야? 파란색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더 밀려갔으니까 뭐가 돼? 늘어난 부분이 되죠. 어떻게 됐어? 누가 더 커졌어 이제? 줄어든 부분이 커졌죠. 됐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옆으로 밀려갈 때 누구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야?
2분의 1을 기점으로 여기를 기점으로 줄어든 부분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늘어난 부분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됐나요? 그럼 처음으로 극값을 갖는 지점이 누가 돼요? 2분의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 1이 2분의 1이에요. 됐나요? 자, 마저 가볼게요. 그러면 마저 갑니다. 쭉 계속 갑니다. 이동. 계속 이동을 할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이쯤에 왔다고 해볼게. 1이야. 여기가 1이야.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여기는 계속 줄어든 부분이고요. 여기는 계속 줄어든 부분이고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크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 감소할 때가 어디까지인데 잘 봐. 1을 기점으로 함수가 바뀌거든? 1을 기점으로 함수가 바뀌는데 요거를 살짝 또 옮겼다고 생각해 보면 이만큼 같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요만큼. 그러면 요 지점에서도 요만큼 가야죠? 그럼 요만큼이거든? 그럼 늘어난 부분이 얼마냐? 이만큼이 늘어났거든? 줄어든 부분은 얼마예요? 이만큼이 줄어들었어요. 계속 뭐하고 있어? 넓이는. 감소하고 있죠. 계속 감소하죠. 어디까지? 여긴 다 똑같잖아. 도형이 정사각형이야. 그럼 이렇게 세로로 썰어도 다 어때? 다 똑같다고. 근데 여긴 삼각형이잖아. 그럼 줄어든 부분이 계속 어때? 크겠지? 그게 바뀌는 지점이 어딜까? 생각해 봤더니 자, 여기로 왔어. 시작점. 여기. 그럼 여기로 왔으면 도형이 이렇게 테두리 친 부분이거든? 2부터가 그럼 2부터 4까지가 딱 지금 핑크색으로 칠한 삼각형 두 개예요. 이게 GX야. 넓이. 됐니? 자, 여기서 살짝만 오른쪽으로 옮겨봐. 이렇게. 그럼 요만큼 갔어.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 이 부분이 뭐가 돼? 줄어든 부분이죠. 그죠? 그럼 요만큼 갔는데 4에서도 그러면 얼마만큼 가야 돼요? 요만큼 가야죠. 똑같은 폭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늘어난 부분이죠. 누가 더 커졌어? 얘가 더 커졌죠. 잘 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시작점이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이쪽에서 계속 이렇게 갈 때는 계속 뭐였냐면 줄어든 부분이 늘어난 부분보다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줄어드는 게 더 크니까 당연히 넓이는 어떻게 돼? 감소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을 넘어가면서부터는 갑자기 뭐가 돼요? 늘어난 부분이 다시 커지죠. 그럼 두 번째로 극값을 갖는 건 언제야? 2가 되겠네. 따라서 알파2는 얼마예요?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 그 이유는 왜냐? 무슨 함수라서? 주기함수. 따라서 알파3 세 번째로 나오는 부분은 얼마가 될까? 여기에다가 3만 더하면 되죠. 따라서 2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럼 알파4는 얼마가 되겠어요? 알파4는 여기에다가 3만큼을 더하죠. 5가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3씩 더해가면 되죠. 여기다 3 더하고 여기다 3 더하고 여기다 3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알파4의 값과 두 번째 g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을 구하래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5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2분의 5까지 ftdt죠. 이걸 계산하라는 거거든. 이게 g 2분의 1이니까. 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가 또 이거 계산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 ft라는 게 함수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가야 되냐? 잘 봐. 5 더하기 식을 세우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문제 함수가 이렇게 돼 있죠? 0부터 1까지는 x, 1부터 2까지는 1,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여기가 t라고 해야죠. 이거 x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지? x로 바꿀게 그냥. 문자 바꿔도 어차피 계산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1부터 2분의 아니다. 미안. 1부터 2까지는 얼마가 돼요? 그냥 1. 그 다음에 2부터 2분의 5까지는 얼마가 돼요? 2부터 2분의 5까지는 얼마가 돼요? 이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죠. 그죠? 친구들? 근데 요것도 센스 잘 보세요. 얘랑 똑같죠? 그림 봐봐. 똑같지. 0, 1, 2 여기 가서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fx잖아. 그지? fx의 적분값 아니야? 그럼 넓이잖아. 2분의 1부터 1까지는 여기 절반 뚝 쪼개면 여기 절반 뚝 쪼개면 요만큼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부터 2분의 5까지는 요만큼이죠? 이거랑 어때요? 똑같죠? 얘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구해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할 필요 없어. 알겠니? 얘랑 넓이가 똑같잖아.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 된다.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인 거랑 요 적분값이 얘잖아. 그 다음에 2부터 2분의 5까지의 적분값 이만큼 값이 얼마야?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얘는 그냥 정사각형 넓이 계산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 4분의 7이 나올 거예요. 4분의 7이. 그래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4분의 27입니다. 1번이 됩니다. 됐죠? 자, 15번 해볼게요. 요런 문제 잘 봐도 요거 되게 잘 낸 문제거든? 정적분 문제가. 우리 적분 파트 가면 또 이런 거 비슷한 거 할 건데 작년 3월에 30번 문제가 적분이 나왔거든. 근데 그거 어렵진 않아요. 평행이동해가지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좀 적분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있어서 편하게 하세요. 알겠지? 자, 15번은요. 어려웠죠? 15번도. 공부. 15번 공부. 자, 지수로그 함수의 교점에 대한 건데 잘 봐. 자연수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주. 자연수가 나오면 무조건 뭘 물어보는 거야? 일단은 어떤 규칙성과 관련된 거야. 그리고 자연수가 나왔으면 잘 모르겠으면 뭐 해보면 돼요? 대입해보면 돼요. 알겠죠? 대입해보면 돼요, 여러분. 자연수라는 조건을 줬을 때는. 알겠니? 자, 그러면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 조건은 굉장히 간단하거든? y는 2의 x제곱이라는 함수와 x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가 서로 어떻대요? 만난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15번이 오히려 14번보다 쉽지 않았나. 객관식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옛날 작년 기준까지 하면 21번 포지션에 있는 문제인데 21번 거기에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2의 x제곱이 x 플러스 n과 같다 이거죠. 이거의 교점에 x좌표를 뭐라 하자? a에 이라 하자. 그럼 이게 뭐야? 실근이죠, 실근.
그지? 근데 누구의 값에 따라서? n의 값에 따라서 바뀔 거다. 됐니? 오케이? 응. 근데 잘 봐, 얘들아. 여기 좀 잠깐 볼래? 2의 x제곱이 있잖아요. 그럼 2의 x제곱의 정점이 0,1이죠? 그지, 얘들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이, 잘 봐. 이 지수함수와 요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어디에서 만날 때? 1사분면에서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an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n에다가 내가 1을 대입을 해볼게. 그럼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그럼 이 점을 지나니까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지키면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하나 만나고 여기에서 하나 만나요. 이 점을 뭐라 하자? A1이라 하자,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만나는 건 1사분면이야, 아니야? 얘는. 여기는 0,1이잖아요. Y축이죠. Y축이니까 1사분면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 봐. n에다가 2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한 칸을 올려서 평행하게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만나는 요점을 뭐라 하자? A2라 하자, 이 얘기야. 그래서 얘도 몇 개밖에 안 생겨? 무조건 하나밖에 안 생긴다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교점의 x좌표 A에는요, 반드시 몇 개씩만 생기냐면 한 개씩만 생겨요. n의 값에 따라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됐나요? 자, 요 정도까지 해놓고 나서요. 볼게요, 그러면. 요 정도까지 해놓으면, 자, 그럼 A1이라는 것을 직접 구해보면, A1은 숫자 대입하면 되니까, 2의 x제곱이 x 플러스 1과 같아지는 x값 찾으란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니네 계산 식으로 못해요. 그냥 암산 때리면 돼요. 숫자 대입해보면 된다고. 이거 변형하기 되게 복잡하거든? 막 x 해가지고 로그 씌우는 것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 그냥 들어갔을 때 왼쪽 오른쪽 같아지는 x값 찾으면 돼. 그게 얼마야? 1이야. 그죠? x에다가 1 대입하면 딱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a1이 얼마냐? a1이 1이 나와요. a1이 1. 그러면 a2도 해볼게요. 자, a2도 2의 x제곱이요. x 더하기 2죠. 그럼 이거 갖게 하는 x값 찾으면 돼. 얼마야? 2네. 그치? 2 대입하면 4고요. 여기다 2에 제곱하면 4네. 똑같네. 그죠? 그 다음에 잘 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자, A3, A4 건너뛰고 기억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 A5였어. A5. 기억에서 구하라는 게. 그지? 그럼 A5니까 2의 X제곱은 X 플러스 5란 말이야. 그럼 X값 얼마예요? 3이네. 됐나요? 그러면 기억은 맞네요? 기억은 맞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어. 2의 x제곱이 만약에 x 플러스 3이다. 그럼 이거 x값 뭐니? 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이거 그러니까 안 구하게 하는 거야. 니네한테 이거만 물어본 거라고. 알겠지?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억과 니은과 디귿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디귿을 해결하려면, 잘 들어. 디귿을 해결하려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해. 그래야 디귿이 증명이 돼. 따로 노는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이 아니야.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이 전부 다 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기억, 니은, 디귿 따로 풀었지, 얘 따로 계산하는 거다?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 하나의 어떤 스토리가 이어진단 말이야. 자, 근데 어렵지 않아. 오히려 내가 봤을 땐 14번보다 훨씬 쉬워. 자, 15번에 니은을 해볼게요. 니은은 여러분이 저는 이런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 식을 봤을 때, 니은을 봤을 때 잘 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2a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 네모 쳐볼래? 2am 플러스 1이 an 더하기 am 플러스 2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그 식을 보는 순간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떠올렸으면 좋겠다고. 아, 중점이네. 식의 구조가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지수랑 수열이랑 같이 낸 건데 우리가 눈에 익숙한 식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 이거예요. 얘가 등호일 때 이거 뭐야? 등차 중앙이죠. 등차 중앙이죠. 그지? 잘 봐 그러면 등차 중앙을 나타내는 그래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쌤이 지금 그려줄게. 잘 봐. 얘가 n이야. 얘가 n 플러스 1이야. 얘가 n 플러스 2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구나. 미안.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됐어? 자, 그랬을 때 an의 함수값이 요거고 a2의 함수값이 요거래. 직선으로 이어. 직선으로 이어. 그지? 그럼 이렇게 내려오지. 그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게 등차잖아요. 그래서 등차 중앙, 즉 얘가 등호가 되는 경우는 요거의 두 배가 이거 더하기 이거, 즉 같다는 경우는 직선이에요. 직선. 항상. 세수의 관계가. 이해됐니? 요걸 좀 눈여겨보라고. 세수의 관계가 직선이야. 그래야지만 얘가 딱 어떤 그림이냐, 이렇게 평행 때리고 이렇게 평행 때리고 이렇게 평행 때려서 여기랑 여기도 또 같아지는 닮음의 형태가 나온다고. 이게 등호일 때의 식을 나타내. 됐니?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의미를 물어보는 거냐면 잘 봐. 얘가 만약에 이 지점이 지나고 이 지점을 지나. 됐어? 요렇게 지나. 됐니? 근데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처진 거예요. 지수함수는. 처졌다고. 이 선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등차야. 이 두 점을 고정시켜 놨을 때. 근데 얘가 처졌다. 이렇게. 알겠니? 근데 어디 쪽을 고정시켜 주냐면 이 문제는 자 이제 지수함수 갖다 그려볼게. 잘 봐. 문제에서 an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자 지수함수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잘 봐. 여기를 an이라고 놓은 거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x 플러스 n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죠. 요거 x 플러스 n이라는 것과의 교점. 그지? 그 다음에 잘 봐. an 플러스 1이 아니라 얘는 누굴 고정시켜야 되냐면 그럼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 1짜리 직선을 내가 어떻게 그려야 돼? 잠깐만. 살짝 좀 제대로 그릴까? 이렇게 그려보고요. 잘 보세요. 여기를 지나는 여기가 교점이 되는 직선. 그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그냥 접한다고. 그럼 요거보다 한 칸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킨 거야. 한 칸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키면 직선이 어떻게 조금 더 올릴까? 이렇게 평행해서 가겠죠?
그죠?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 n 플러스 1이 되고 얘가 a n인 거죠. 그리고 요 직선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직선이 y는 x 플러스 n이고 요 두 번째 직선이 y는 x 플러스 n 더하기 1인 거야. n 더하기 1을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한 칸을 동일한 간격으로 그대로 올려서 이렇게 지나간다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되고 요 점이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n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노란색 직선의 식이 뭐냐? y는 x 플러스 n 플러스 2인 거야. 됐니? 그러면 잘 봐. 원래대로라면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직선을 이었을 때 요 가운데 직선과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이 딱 누가 되냐면 요 점이 얘와 얘의 중점이라고 항상. 근데 팽팽하게 잡아당겼을 땐 중점이야. 근데 얘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밑으로 쳐졌죠. 그러면 요 직선과 만나는 점이 여기에서 1로 옮겨가지. 이해됐어? 여기에서 1로 옮겨간다고. 그러니까 좌표가 오른쪽으로 밀려서 an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중점보다, 원래의 얘와 얘의 가운데 점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커지는 거지. 따라서 이 등호 관계가 얘가 좀 더 값이 커지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고 니은이 참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그림 자체를 기억해 두세요. 자, 하나를 더 그릴 거야, 쌤이. 하나를 더 그려볼게.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잖아. 그지? 이런 그림을 그렸거든? 그럼 이거 말고 어떤 것도 있을 거냐면 요 점을 지나는, 요 두 개의 점을 똑같이 지나는 곡선을 그릴 건데 어떤 곡선을 이제 그릴 거냐면 자, 뭘로 그려야 돼 이거? 핑크색으로 그려야 되나? 색깔 구분이? 자, 이런 곡선을 그려볼게요. 이쪽으로 볼록한 곡선이 이렇게 처지네 말고 이렇게 위쪽으로 처지. 로그 함수죠, 얘는. 이런 모양 갖는 건 로그 함수죠. 그럼 똑같이 봐봐. 요 점과 요 점은 고정이야. 이 가운데 직선과 만나는 점이 원래 직선일 때, 팽팽한 중점일 때보다 이제는 이쪽으로 옮겨가서 여기에 점이 찍히죠. 이때는. 됐나요? 이게 그래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게 사실 위로 볼록이라는 것과 아래로 볼록이라는 것을 물어보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직선 세 개가 동일한 간격의 직선 세 개가 평행하게 지나가고 그때의 교점들을 각각 x1, x2, x3이라고 했을 때 가운데 거의 두 배가 양 끝의 합과 같다면 걔는 직선이에요. 직선이라고. 이렇게. 근데 가운데 거의 좌표의 두 배 한 게 양 끝의 합보다 크잖아. 커지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요. 아래로 볼록. 되나요? 아래로 볼록인. 그 다음에 반대로 부등호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즉 이쪽의 값이 더 커지면 그때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돼요. 됐나요? 자, 요걸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니은은. 그래서 니은이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지수로그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요게 어디에 있냐면 앞으로 있나? 수원에 없고 어디에 있냐면 수투에 있거든. 수투에.
수투에 보시면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증명하는 그 마풀 수능 특강 형태로 돼서 쭉 나와 있는 게 있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요새 작년 6평에도 이게 나왔었어. 이거 비슷한 게. 작년 6평 21번에 문과 21번에 나왔었거든. 지수로 감수에 대한 얘기가. 알겠지? 좀 잘 알아두시고요.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시고. 자,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니은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럼 디귿은 이 얘기야. 디귿. 이거 다 더한 게 11보다 크냐 물어본 거야. 이거 다 더한 게 11보다 크니 물어봤다고. 얘랑 얘는 고정이야. 됐니? 얘랑 얘는 고정이라고. 그죠? 얘랑 얘는 몰라. 뭘 이용해? 이거 쓰라니. 니은이 참인 걸 알았으니. 그래서 어떻게 가냐? 갑니다. 연속한 세 항이죠. 연속한 세 항. 그럼 보세요. 내가 3이 궁금해요. 3이 궁금하니까 2, 3, 4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2배의 A3이 뭐보다 큰 거야? A2 더하기 A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근데 A2가 뭐예요? 2잖아요. A2가 2잖아요. A2가 2란 말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오,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3, 4, 5야. 이번에 3, 4, 5. 그럼 A4는 5보다 큰 거야? A3 더하기 A5보다 큰 거야. 근데 A5가 뭐였어? 3이었잖아요. 됐나요? 이거 두 개를 더해. 그대로 더해. 그대로 더하면 잘 봐. 2배에 A3인데 이렇게 할게. 이걸 더하면 여기 A3 하나 있고 여기 A4 하나 있죠. 여기는 A3이 두 개가 있고 여기는 A4가 두 개가 있지.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하나씩 지워지죠. 따라서 누구만 남냐? A3 더하기 A4만 남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5보다 크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잘 봐. A1이 1, A2가 2, A5가 A5가 3이었어. 거기에다가 A3이랑 A4를 더한 건데 얘가 이미 6으로 고정이지. 그지? 이게 얼마야? 5보다 크다가 증명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 더하면 11보다 크다가 참이 된다. 그래서 디귿이 참이야.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니은이야. 알겠죠? 이 니은이 증명이 돼야 디귿이 증명이 돼요. 디귿은 되게 쉽죠. 그냥 대입해서 니은 갖다가 끌었다 쓰면 끝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두 문제만 더 풀고 가겠습니다. 확통은 크게 의미 두지 마세요. 요번에 보는 거. 확통은 그리고 내가 설명해 줄 건 다 해줬었는데 중복조합 하는 거. 내일 확통 나오는데 확통이 8문제인데 8문제가 다 순열조합이라고. 범위가 적잖아. 그지? 그럼 29번, 30번이 어려울 거거든? 30번 중복조합 나오겠지 또 당연히. 알겠어? 30번 중복조합 나올 거라고. 나머지 문제 잘 푸시고요. 30번 문제랑 22번 문제 남겨놓고 내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실 때는 22번, 30번 얘를 풀겠다가 목적이 아니잖아. 걔네 일단 남겨놓고 나머지 문제 최선을 다해서 푸시고. 알겠지? 오케이? 집중해서 니네가 알고 있는 최대한, 현재까지 알고 있는 최대한을 뽑아내서 중간에 안 풀린다고 짜증내지 말고 점수 안 나와도 돼요. 알겠어? 점수는요 여러분 금방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는. 알겠니? 근데 확실한 거는 국어랑 영어랑 수학 중에 장담컨대 수학이 점수 제일 잘 올라요. 가장 빨리 오르는 게 수학이야. 알겠니? 실제 그래요. 국어, 수능이라는 시험은 내일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는 거는 내일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킬러 빼고 니네가 분명히 한 번씩은 다 배웠단 말이야. 겨울방학 때까지. 처음 보는 내용은 없다고. 근데 취약한 부분이 뭘까를 찾는 거에 주안점을 둬야 돼.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전혀 몰랐구나. 예를 들어서 정석분 같은 거 예전에 배웠었는데 까먹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찾을 거예요. 저랑 토요일날 여러분들 시험 본 거를 가지고. 알겠지? 오케이. 자, 20번 갑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우리 수업 진도로 하면은 다음 주쯤에 나갈 내용인데,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동그라미 치고. 되나요? 자, 그런 다음에 볼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잠깐만, 잘못 그렸어.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그림을. 얘가 좀 더 올라와야겠다. 미안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거든. 이런 식의 그림이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잘 봐. A라는 거가 있고요. B라는 거가 있고요. C라는 거가 있고 H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가조건을 봤더니요. 이걸 줬어요. BC라는 것이요. AB에다가 4분의 5를 곱한 거래. 자, 가조건에다가 쓰자. 부변의 길이에 B를 줬습니다. 자, 근데 사인이 됐건 코사인이 됐건 탄젠트가 됐건 삼각 B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지. 따라서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요.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B만 알고 있어도 구할 수 있어요. 길이를 정확히 구하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에요. 얘는. 오케이? 자, 그럼 잘 봐. BC의 길이가 AB의 길이의 4분의 5를 곱한 거래. 그럼 BC가 좀 더 기네. BC가 좀 더 기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BC와 AB의 길이의 B가 몇 대 몇이니? 라고 하면 5대 4란 뜻이에요. 5대 4. 5대 4. 얘가 5고 얘가 4야. 됐어?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줬네요. 점 C에서 선분 AB에 내린 수선의 발 H라는 애는요. 여기까지는요. 몇 대면 내분점이래요? 1대 3 내분이래요. 그러면 시작. 잘 봐. K라고 잡아. 그러면 얘가 3K지. 그지? 근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4대 5거든? 그래서 얘가 5K. 그리고 이게 직각이네. 그래서 얘가 4K. 3대 4대 5.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CH의 길이. 이 길이 구하는 거거든. 이 길이? 그치? 그럼 이 길이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여기를 세타로 잡아. 여기를 세타로 잡아봐. 그럼 얘들아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갑니다. 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이 1이라는 거 썼어 안 썼어? 안 썼잖아. 삼각형 ABC가 반지름이 그러면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가 내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얼마란 얘기예요? 1. 외접원의 반지름이 1. 사인 값을 안에 갑니다. 세타에 마주보는 변이 얘야, 얘. 그래서 사인 법칙 쓰면 사인 세타분의 AC의 길이가 2라는 거죠. 근데 AC가 나오네. AC가 얼마야? AC가 요거 넘기면 2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5분의 4라서 5분의 8이거든. 근데 잘 봐. 이것도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K로 표현하면 AC라는 것은 뭐가 되냐? 루트 17K 제곱이 되죠. 4K 제곱 더하기 K 제곱이니까. 16K 제곱 더하기 K 제곱이니까. 따라서 이게 뭐가 돼? 정리하면 K 곱하기 루트 17이 되죠. 요게 K 제곱 앞으로 빼면 그게 얼마야? 5분의 8이야. 그래서 K가 뭐야? 5루트 17분의 8이야.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몇 K였어? 4K였잖아. 그래서 4만 곱해주면 답이죠. 그래서 답은 117이 나올 겁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마지막 21번. 자, 요거는 되게 잘 나오는 건데 나올 수 있어요. 내일도. 21번은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쓸게요. SN이 나오면 이거 항상 떠올리셔야죠. 자, 이게 뭡니까? 이거죠. 우리가 다 배웠던 거. AN, SM-SM-1. 그러면 드니? 요거. 초항은 누구다? S1이다. 이거 잘 알고 있고 이거 잘 나와요, 되게. 그럼 요 문제도 SN을 줬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다만 차이는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가 식이 좀 다르다라고 준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쉬워. n이 홀수일 때부터 가시면 돼요. 자, 그럼 n이 홀수란 얘기는 이렇게 잡자. 2k-1이라고? n이 2k-1일 때. 그럼 잘 봐. 내가 AN을 구하는데 AN은 n이 2k-1이니까 결국 S 2k-1에서 됐나요? 여기에서 빼기 뭐 해주면 돼요? S 여기서 하나 뺀 거 2k-2를 해주면 되지. 근데 잘 봐. 얘는 홀수야. 얘는 짝수야. 짝수죠? 그래서 식을 대입할 때 얘는 홀수 자리에 대입을 합니다. 위에 거에다가. 그러면 홀수에다가 대입을 하면 2분의 2k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짝수에다 대입해요. 얘는 짝수에다 대입하면 4분의 2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죠. 됐나요? 짝수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플러스 뭐까지 해주면 돼? 플러스 2k 마이너스 2까지. 됐니? 근데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이걸 싹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 나와요. 1이 나와요. 오.
이걸 싹 정리하면 1이 나와. 오, 그럼 무슨 얘기야?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an은 뭐야? 1이란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죠. 자, 갑니다. n이 짝수. 그럼 얘도 2k라고 놓으면 되지. 자, 그럼 2k라고 놓으시면 되니까 갈게요. an은 S2K에서 빼기 S2K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똑같이. 근데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죠. 반대로. 그럼 짝수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는 갑니다. 짝수식에 대입하면 자 4분의 2K의 전체 제곱이니까 4K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돼요? 더하기 2K까지가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빼기 2K 마이너스 1을 대입하죠. 자 2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네 잠시만요. 자 여기서 하면 2분의 2K의 전체 제곱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걸 계산하잖아. 이게 나와. 됐습니까? 갑니다 그러면. 끝났네? 이건 짝수일 때 뭐란 얘기야? AN이 2K. 그럼 문제에서 구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n, a, n이죠. 그죠? 그러면 홀수는 뭐였어요? 홀수는 1이야. 그냥 1. 홀수는 1이야. 그럼 요거가 있거든? 근데 이건 있어. 그럼 1 대입하면 1이고 3 대입하면 3이고 5 대입하면 5란 얘기죠? 이건 생각해야죠. 따라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계산할게요. 홀수일 때 얼마 나오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예요. 이거 뭐 공식 써서 푸는데 뭐 공식을 써 이 정도는 그냥 풀면 되지. 그지?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10개밖에 더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짝수일 때 갈게요. 짝수일 때는 뭐예요? 2K죠. 2K. 2K. 그치? 그러면은 n에다가 1 대입, n에다가 2야? 얘가 2야? 그럼 얘 뭐야? 얘 뭐야? 얘는? 이게 n이잖아. 이게 n이라고 n. 그러니까 짝수 대입하면 된다고 그대로. 그러면 얘가 얼마야? 2의 제곱이죠? 짝수는? 요거 계산하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4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6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8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10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답은 245가 나옵니다. 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21번 치고. 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열에서. 내일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열에서 점화식 관련해서 이렇게 규칙성 찾는 문제가 주관식에서 작년부터 계속 출제가 되는데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1번 문제에서 공부해놔야 될 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반드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문제에서 나눠놨기 때문에. 알겠죠? 홀짝 규칙성 반복되는 거. 오케이.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